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40번째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가스라테 부터 미리약. 자, 시원하게 발언하세요. 네. 카스라 테프트 미리약,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1905년인가요? 미국과 일본이 미리약을 했죠. 그렇죠. 카스라 내무대신인가요? 내무대신하고 테프트 미국 육군 장군하고 했는데 세 가지를 미리약을 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나눠 먹게 한 거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 그렇죠. 이거였죠. 네. 근데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이것과 흡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동북아의 중국의 견제를 일본 중심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는 사드를 배치하는 거죠. 일본에 배치하지 않고 한국에 배치해. 예. 그리고 미국의 주도 하에서 아니면 힘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어라. 이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가스라테 부터 미리약은 미국과 일본이 비밀스럽게 체결한 건데 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하는 거지만 네. 그 뒷배경에 미국의 주도 미국이 있는 거죠. MD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중국 견제용이고 그리고 일본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 협정을 이거 같아요. 오바마 임기 때 빨리 이걸 매듭을 짓자.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마 서둘러서 강요를 한 것 같고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갑자기 체결된 거거든요. 네. 원래 이명박 정권 초기에 이거 하려다가 거센 반발로 물러나서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정문 전문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구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협정이 1년 계약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유효 기간을 하고 파기하려면 1년 계약 기간 끝나기 90일 전에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게 협정의 목적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군사 비밀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사 비밀 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렇죠. 네. 모든 정보입니다. 그 정보는 비밀 분류를 지니며 1급, 2급 이렇게 지닙니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 비밀 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자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 비밀 정보를 다 교환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자.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칭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 공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군사정보라는 것은 국방부에도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예. 또 외교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국정원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담당하는 당사자만 그 비밀이 어떤 걸 넘긴 줄 알아.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간 칸막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군사정보는 호주 등에서는 어떤 정보가 넘어왔는지를 국회에서 검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검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그러면 국회가 검증을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폐기되고 나서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정부가 앞으로 이걸 또다시 추진하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그냥 생략한 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혼란을 틈타가지고 급작스럽게 이제 사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미국의 강요죠. 그러니까 지금 사인하고 나서 지금 미국은 환영입니다. 아, 그 당연하죠. 중국은 반발이에요. 미국이 원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아예 전투력 불소지, 전투력을 가지면 안 돼요. 최소한 자위권 정도만 가질 수 있고 침략에 필요한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게 평화헌법이거든요. 근데 아베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침략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는 게 꿈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군국주의의 부활이죠. 요게 날개를 일단 달아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국방부가 이거 지금 협상 파트너잖아요. 일본은 국방부가 없어요. 자위대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방부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같은 레벨에서 지금 협상을 하거나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방부를 인정해주는 꼴이에요. 예. 자, 또 하나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형태, 모든 내용의 군사 비밀 정보가 넘어가요, 북한에. 일본에.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독도에서 독도 방위 훈련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독도를 가지고 지금도 자기네 땅이랑 우기잖아요. 독도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독도 방위 관련 군사 비밀도 일본이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매국 협정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 국정교과서랑 사드도 진행 그냥 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막무가내식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협정을 하는 걸 보면 이 진짜 도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11월 말이지 이 국정교과서거든요.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한테도 이거 진행하시면 아마 이 전국이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촛불을 횃불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도 되게 망설이고 지금 이것을 홀드를 할 것이냐 연기를 할 것이냐 일단 보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협정을 보니까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했어요. 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7월 말에 국정교과서 협정은 이미 체결이 된 아유, 거예요. 어제 했죠. 근데 이게 그 국정교과서가 11월 말이에요. 말에 공표를 하고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 시행하면은 진짜 박근혜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나는. 좀 더 얘기하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 이것도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익에 맞게 지금 움직이는데 그 일환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일본하고 한국하고 니네 체결해. 예. 그래서 강요해서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사드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드를 빨리 하려고. 사드가 MD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 한일 군사보호협정 다 같은 걸로 MD 체제를 묶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냉전,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되게 또 할 수 하는 있는 거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되고 박근혜가 지금 이렇게 탄핵에 몰리면서도 이걸 그냥 하려고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저는 여기서 아직도 자기들이 지금 세워놓은 그 스케줄대로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탄핵이고 뭐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군중들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게 도움될 거 별로 없다. 도움될 게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없고 지금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2배 이상의 중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경제보복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지금 엊그제 연예인들이요. 지금 그 중국에서 한류 드라마 안 튼다 그래가지고 엔터주가 지금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어. 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자꾸 네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거 또 여기서 또 협정 또 비공개로 해가지고 기자들이 또 항의하더라고. 그러니까 카메라 내려놓고 멋있더라고 기자들. 그런 멋있죠? 거. 요새 예. 기자들도 이제 아주 그냥 한성깔들 나왔어요, 다들. 그런 일도 있었고. 자, 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많으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어쨌든 1년 정도 이제 이게 비준이 되니까 또 체결하려면 1년 뒤에 체결해야 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90일 1년 다시 체결을 하기 90일 전에 이 조항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없애버리면 파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권을 교체해서 이거 파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파기하면 되는 거고 1년 뒤에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저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다면 저는 연기를 하거나 지금 이걸 홀도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촛불 전국에서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내놓았을 때는 이거는 걷잡을 수 더 없는 타오르겠죠.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이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없을 거라고 2판 봐요. 4판 막가파로 하는 거 그건 같아요. 막가박 같아요. 근데 지금 국정교과서는 정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근데 본인은 걱정돼요. 더 이상 떨어질 지지율도 없고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보수 좀 결집해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닐까 결집이 싶어요. 어떻게 돼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 안에서. 그러니까 지지율을 자기가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저런 걸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지금 근데 난 지금 보수 지지율 보니까 난 너무 속상해 죽겠는 게 우리한테는 안 오잖아요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 이걸 떠있죠. 잡아야 되거든요 이걸.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탄핵을 벌써 사람들이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예. 와서 탄핵이라고 우리가 탄핵을 정했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도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벌써 촛불 집회에서 몇 번씩 전부 다 탄핵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당론을 탄핵을 정했다.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 한 있다. 발만 앞서서 가면 사람들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도 있고 하는데 이번이 쉽지가 사실은 않네요. 뭐 기회인 거죠. PK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많이 이제 땡겨온 거고 이번에 그 철옹서 같은 TK가 박 대통령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무너졌으니까 아직 그쪽이 무너진 쪽이 더민주로 오진 않고 있는데 조금 더 해가서 이제 더민주로 오도록. 더민주가 그 사람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보수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이 보수, 제 남편 같은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박근혜가 이럴 줄은 몰랐다. 다 돌아섰는데. 다 들었었죠. 다 돌아섰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다시 저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하나 잘 끌고 와야 되는데. 예, 근데 확실히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뭐 집에 전화하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바꿨는데 우리한테는 온 게 아니에요. 오질 않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뭔가 노력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이미지의 스케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이런 거 좀 공부 좀 하라 그래요. 제가 하만에 내려갔잖아요. 하만에 근데 저한테 차를 가지고 나오신 옛날에 그 노사모 회원 건배라는 분이 있는데 아이디 그분이 황칠 샴푸를 한대요. 판매를 하는데. 머리카락 난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모델로 했나 뭐 했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걸어놨대요. 브루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번 사건 딱 터지니까 왜 박근혜 꼴도 보기 싫은데 그 경상남도잖아요. 치우라고 해서 치웠대요. 근데 대부분 잘 치웠다. 그러고 한두 명 정도 지나가면서 그거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그렇죠. 돌변을 했어. 근데 어쨌든 저 손혜원 말처럼 새누리당에서 누가 또 괜찮은 대안이 올라오면 또 그쪽을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그 보수층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창피한 거야, 보수가. 창피한 거야. 네. 그리고 웬만큼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쪽팔린 거야 너무. 네. 그러니까 그럴싸한 사람이라거나 뭐 학벌이 있거나 네. 아니면 무슨 엘리트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해먹었으면 되는데 무슨 호스트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무당 비스무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농락당했다고 하니까 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을 지지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밌는, 요즘에 이제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름 짓는 일을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디자인 하는 일은 디렉션을 좀 하지만은. 근데 이름을 하나를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PPL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간접 광고. 간접 광고. 그 PPL이 뭐의 약자게? 모르겠어요. 앞에 P는 프로덕트고요. 네. 뒤에 거는 플레이스먼트야. 여기다 놓는 거야. 네.
이 프로덕트를 놓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네네. 이걸 보고 내가 이걸 얘기하지 않지만 얘를 보고 이 제품을 먹고 싶게 만드는 거지. 파파이스에서 PPL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PPL의 이름을 내가 앞에 부분을 바꿨어. 뭐로? 프레지던트. 플레이스먼트. PPL. 이 인간이 다니면서 늘품 제조가고, 응? 에콜 빼랑디 가고, 그 차한택이 가는 데마다, 최순실이 가는 데마다 줄기세포 쓰레면 쓰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프레지던트 플레이스먼트야. PPL을 그래서 그 황칠 샴푸 거기도 갔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최순실이 가려면 다 가는 거야. 예, 쓰려면 그렇죠. 다 쓰고. 예.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최순실 빌딩 6층에 옷을 만들고 있었대. 내 후배들이랑 몇 사람이 같이. 근데 최순실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넣어놓고 옷을, 박근혜 옷을 만들어 달라고. 네. 내가 그 가격을 알았어. 30만 원 미만. 그래서 자기는 명품 걸치고. 근데 거기서 또 삥 뜯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옷을 한 벌에 그 30만 원 아래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려고 그러다가 단가가 안 맞아서 못했대요. 자기네는 비싼 원단을 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한 번밖에 못 입는다. 자주 못 입기 때문에 그냥 30만 원 미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걔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그리고는 분명히 그 최순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품들을 옥션에다 내가 팔아먹었다네. 유경수. 유경수. 예, 유경수.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옷이 한 번밖에 안 입거든요. 항상 또 입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처음에 옷 논란이 다 됐을 좀 때. 팔았을 것 같아. 네, 누구한테. 논란이 됐을 때, 그 최순실가 직접 지갑에서 꺼냈잖아요, 5만원짜리.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낸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박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주고, 뭐 그렇게 했는 것일 수도 있고. 30만 원 이하짜리로, 그러니까 늘 다른 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돼. 근데 그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은 다 늘 다른 걸 입어야 되나? 그러게 말이야. 똑같이 입고 같은 되는데. 옷도 많이 입고 나오던데. 잘 안 입었던 입었어요. 거? 거의 잘 아니야, 안 그, 입었어요. 그 스타일만 비슷하지. 그게 다 어떻게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는데, 범교텔레콤 광고입니다. 휴대전화 필요하신 분은 범교텔레콤으로 연락하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비아그라. 네. 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자료에 따라서 경향신문이 특종했죠.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비아그라정, 88정, 364개. 어이구, 많이도 구입했어. 364개예요? 예. 라이넥스 멜스몬주 태반주사 200개, 하시파켄시주 감초주사 100개, 프루설타민주 마늘주사 50개, 루치온주 백옥주사 60개, 타미폴 등 비타민 주사제 1080개, 대한리도카인 염삼염수화물 등 4종, 이거 마취제인데 180개. 많기도 하다. 네.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그렇죠. 또 여성 대통령이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샀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고산병 치료제로 예. 샀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아프리카 순방할 때 이디오피아, 케냐 등을 갈 때 혹시 몰라서 샀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또 그 히말라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전문 산악인한테 취재를 했는데 보통 산악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7,000m, 8,000m 올라갈 때 산소 부족 등을 느끼면 이게 혈관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기도 한대요. 예. 그래서 야매로 먹기는 하지. 예.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페루 한번 가봤었거든요. 3,500m 정도 가니까 이 호흡 곤란증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먹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먹어도 일반인들은 3,000m 정도 이하에는 그 산소 부족증이 별로 없어요. 필요 없는 거 대통령이 그리고 뭐 3,000m 이상 고산지대 갔습니까? 순방할 때. 근데 아니잖아. 순방국이 해발 고도를 제가 조사해봤더니 예. 1,000m에서 1,500m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올 5월에 순방 떠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약을 언제 샀냐면 작년 12월에 샀어. 6개월 전에 미리 예비해서 이걸 샀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미스테리야.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이 비아그라가 막 실검 뜨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청와대 비아그라 7행시를 쳐봤어요. 예.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기자들이 재밌다고 막 온갖 군데 탔어. 한 50군데 썼더라고. 아, 그래요? 네. 읊어보세요 한번. 비, 청와대부터 해야지. 청와대. 청,
청와대가 뭐 하는데요? 와, 와 그래요. 몰라서 묻소? 대, 대통령이 사는 곳이라오. 비, 비선 실세랑 같이 사는 곳 아니요? 아,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그, 그때 그 사람 시절에도 그랬고, 라. 라임 대통령 시절도 똑 닮았어. 뭐야. 이게 근데 기사로 막 나왔어요? 근데 또 칠행시도 또 아재 이었어. 기사가 썼나? 네. 그래서 칠행시 어떻소? 행정부가 마비됐는데, 시나 짓고 있으면 되겠소? 이렇게 썼는데, 이걸 나는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썼어. 근데 뭐 이렇게 재밌다고 막, 그래요. 온갖 군데에서 다 신문에서 썼더라고.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이 비아그라 문제, 일단은 이 고산병 치료제가 따로 있는데 왜 비아그라를 샀을까 문제고. 근데 이거는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하니까 더 웃기게 또 되버렸어요. 웃기겠어요. 또 처방전이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그럼 처방전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입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립암센터 명승건 박사의 말에 의하면 2011년도 논문이 나왔는데 비아그라가 고산병의 치료에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그리고 2014년도에 논문을 또 한 5개를 메타 분석했더라고요. 원래 명승건 박사가 메타 분석 전문가인데 거기에도 효과 없다라고 논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해명한 게 더 이상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정도 가는 사람들이 산악인들이 뭐 비공식적으로 가져가서 먹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청와대에 겁을 지게 줘야- 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대비해서 이걸 샀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청와대에서 산 거잖아요. 나라 샀죠. 돈으로. 나라 돈으로. 100억 주사, 마늘 주사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지 돈으로 사야지. 근데 그걸 또 따로 최순실이 사다 준 것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약을 이렇게 받아 먹어. 그러니까. 마취제까지. 그 프로포폴 대신하는 약도 있다면서요. 이 프로포폴 대신에 근데 또 어디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무슨 세월호 4월 16일 날 이전 사진하고 이후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하긴 한 것 같다. 그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뭐야. 뭐 옛날 사진 어제 한 개를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살이 얼굴에 이렇게 없고 주름이 좀 있어도 그때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빵빵해져가지고 아이고 보톡스도 그렇게 중독이 되면은 참 그리고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바늘로 얼굴을 찔러요? 난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몰라.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따끔따끔하게 이렇게 참을 만큼의 이렇게 이게 여기 보톡스가 독이잖아요. 톡스가. 그죠?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런데 이렇게 잔주름 있는 거를 이런 팔자주름 이런 데를 여기다 이렇게 뭘 채우는 거야. 필러도 있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을 만한 정도 아픔이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여자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속에 넣는 것이 되게 다양해지고 속에 넣는 물질들이 굉장히 좀 더 고정되는 그런 물질들을 넣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 했다는 금실로 된 거 이거는 이게 지금 부작용이 생겨갖고 전부 다 이거 껍질을 드러내고선 다시 걷어낼 정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자잘하게 하는 주사 정도는 그냥 맞는데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크림을 좀 바르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크림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걸 나라 돈으로 사? 그 처방을 콧잔등 해서. 하나요? 콧잔등? 콧잔등은 왜 하려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여기가 주름이 코가 이렇게 제일 이상하더라고 나는.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여기가 웃을 때 지금 화면 손혜원이 코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이렇게 웃을 때 생기고 이게 눈에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를 톡스를 집어넣어 보톡스나 필러를 넣어가지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름이 웃어도 여기 주름이 안 생겨요. 여기 딱딱한 게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던 주름들도 다 고정시키고 팔자도 없애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뭘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도 정현만처럼 16일 이전하고 후 사진 중에 코가 제일 이상하다고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코가 웃으면 이 코에 중간에 이렇게 등에 이렇게 주름이 지는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사제도 그렇지만 지금 대리 처방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원병원에서 대통령 되기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후보 시절에 대리 처방했다 그랬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차원병원을 2번이나 방문해서 길라임이란 이름으로 또 처방을 받았다 그래요. 주사제를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이 아니 후보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 처방했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 주치의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의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치의 거치지 않고 의무실 거치지 않고 그것도 평일날 오후에 맞았다 그러거든요. 평일날 오후에 대통령이 차원병원 가서 왜 맞았을까? 이것도 또 한번. 그 제가 청와대 주치의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주치의한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주사 처방일 경우에 갔겠죠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할 수 없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주치의에서 그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나는 피 같아, 피. 무슨 피야 피는? 피 뽑아가지고 넘어갔죠. 이게 차원병원. 그러니까 그러면 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나오면 안 될 약물 같은 이런 성분이 검출될까봐 저는 대리 처방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추론은 그래요. 이제 그 줄기세포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줄기세포를 이제 자기 것을 뽑아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번에 줄기세포 제가 이번에 국조에서 이제 그걸 지금 깊이 좀 팔 건데 이 줄기세포가 아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병원이 이 관련되는 이런 자기네 그 계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소에서 이 줄기세포를 갖고 다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시황의 불로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처방을 하는 건데 이 줄기세포가 황우석이 한 시대를 농락했던 네. 것 같이 지금 이 차병원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우석 사태 이후로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그 허가를 내주고 그게 차병원 허가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가 안 나와서 불법. 네.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양을 해서 일본에 차병원을 하나 차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김기춘이 가서 이제 그 주사를 맞고 자기 이제 세포를 떼어서 갖다 배양을 해서 거기서 맞아 갖고 오는 건데 그게 한국의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뭐 줄기세포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뭔가 불법적인 글쎄.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차병원, 최순실, 황우석, 김기춘까지. 이제 황우석이 이제 차병원하고 연루가 돼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자자한데 제가 이번에 국조에서 그거 한번 밝혀볼게요. 한번 네네.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정영국도 참 깝깝할 것 같아. 매번 사건이 터지니까 매번 그거를 해명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비아그라 결국은 하여튼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청와대에 있다. 그리고 아 쓰기 그것도 갖다가 메꿔놓으면 되는 그치, 거지. 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럼.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 뭘까? 그치. 뭘까? 그러니까 미치겠어. 그 요새 동영상 얘기도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그거 뭐지? 그거는 이제 그 정두원 의원이 응. 라디오 나와가지고 아니 뭐 속된 말로 동영상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 진짜로? 그게 나오면 밥을 못 먹을 겁니다. 그건 10년 전에 한 10년 얘기고. 전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소문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그 많은 약물 처방들이에요.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아. 그리고 되게 웃기는 약물로 거는 살아갔나? 이거 봐봐요. 지금 이 리스트들을 보시면요. 다 대통령이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비아그라만 딴 사람이 쓰는 거야? 마늘 주사도 같이 맞아?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나와서 막 그 억지로 막 해명을 하면서 더 이상한 일을 부르고 그렇죠. 그랬거든. 이게 네. 사과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렇게 악수를 점점 더 두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가 이 정부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본인들만 아직 이렇게 심각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촛불농성을 갖고 주말마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이런 의혹들, 이런 약물들, 이런 주사제가 그 세월호 7시간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김기춘 실장이 또 어젠가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 7시간 왜 안 물어봤냐 했더니 그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결례가 될까봐 안 물어봤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이 그 말은 뒤집어서 한다면 뭐 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 뭐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왜 하필 여기다가 여성이니까 결례란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 대통령 변호사도 여성의 사생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김기춘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체 말을 못 꺼내겠다잖아. 그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여성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못 결례. 물어봤다. 그렇지. 이거잖아. 알고 다 있는 이제 거지, 김기춘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도 불러서 조사를 하면 김기춘도 대단한 사람이 돼. 네. 요새 그 일대기 나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인간이 돼. 포레스트 검프라 그러잖아요. 안 빠지는 데가 없다고 한국 현대사에. 나쁜 검프. 그 나쁜 불의 검프. 그래요. 네,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기세포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른 얘기 해볼까요? 키워드 분석 끝났죠? 네. 비아그라 키워드 분석. 비아그라에 이어서 패러디가 또 요즘 오늘부터 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하야하그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온갖 패러디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청와대를 비우그라. 청와대를 비우그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요즘 촛불 집회 나가면 진짜 많은 분들 센스쟁이들이야. 재밌어. 참 별의별 거 다 하고. 아니 이번 토요일 날 또 어떤 그 깃발이 나올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최우수 작품으로 지난 촛불 집회 때 장수풍뎅이 연구회가 예. 나와서 그럼 뭐죠? 아니 장수풍뎅이를 연구하는 우리조차 지금 분노했다. 그리고요 지금 경남 진해인가요? 그리고 동군 그다음에 전남 해남 그래서 서군 그래가지고 트랙터가 올라오고 있어요. 예, 농민들이. 농민 트랙터 지금 뭐 진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몇 박 며칠에 걸쳐서 올라오는 몇 거예요. 번 지금 예산 통과하고 있대요. 예. 천천히. 그래서 트랙터가 있잖아 광화문에 너무 보이는 재밌겠다. 거야. 난 그거 보면서 너무 배꼽 잡고 웃기기도 하고 너무 슬퍼.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슬퍼. 예. 네,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있잖아. 네.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파이낸스 빌딩 앞이 그 계단도 있고 거기서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네, 조선일보 파이낸스 빌딩이 네. 장소가 화장실도 가깝고 좋다. 2시에 일찍 나야 돼. 우리가 잡아놓고 있고 나중에 오더라도 해서 하여튼 나오신다 그러면 내가 이 하여튼 이 작가랑 세 곳에 이게 뭐 같이 합해져 있는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갖고 이 내가 작가랑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주진우랑 셋이.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해봅시다. 어제 새누리당 남경필 지사하고 김용태 의원이 탈당했고요. 오늘은 새누리당의 전직 의원들, 그 원외위원장들이 또 한꺼번에 8명인가요? 한꺼번에 탈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신호탄으로 보여집니까? 새누리당 붕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김용태 두 사람이 탈당하니까 무슨 생중계도 하고 갑자기 무슨 영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당신들도 박근혜 정권 탄생의 공범들이다.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것이 남경필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은 매몰차게 이렇게 또 박근혜에 대해서 배신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전직 의원들 8명이 탈당했는데 거기에는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해서 재판까지 받은 정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하니까 이 사람들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은요 정계은퇴예요. 그리고 남경필, 김용태가 뭐라고 했냐면 둘이 고개 숙이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만들지 말란 말이야. 새누리당 해체하는 것까지만 하고.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새누리가 쪼개지는 게 낫지 않나요? 낫더라도 그건 그거고. 요건 욕대로 하고 네. 그냥 보고 있으면 되지.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지금 자기가 대선 출마 안 한다고. 해봤자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해봤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뻔히 못 나가는 아니까. 거지. 그러면서 뭐 날 또 줄 알고. 새로운 또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발 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라. 자, 이런 와중에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유승민 의원 당에 남겠다 그랬어요? 당에 남아가지고 뭐 새누리당 간판 달고 대권 후보가 되겠다는 지금 심산인가? 이거죠. 이제 너무나 다급하니까 친박에서 유승민을 잠들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 옛날에 박근혜가 했던 비상대책위원장을 해서 네가 대선에 나가라. 이게 지금 사정하고 있는 꼴이야. 이게 유승민의 바지가랑을 붙잡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박근혜는 그냥 묵인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승민이요 실제로 박근혜 비서실장 역할을 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유승민들 누군들 박근혜 정권 탄생에 공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네. 사라져라. 유승민이든 박승민이든 이승민이든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나는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정현 대표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이정현요? 네. 이정현도 뭐 지금 박근혜 신세예요. 사무총장도 없죠 지금. 그리고 원내대표도 이제 회의 안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사표 낸 거하고 똑같아. 당 사무총장이 사표를 내고 임명을 못 하거든. 그러면 이정현은 입만 있는 거예요. 임명을 왜 못해요? 지금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 장명재인가요? 그 사무총장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이틀에 한 번씩 최고위원회만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버텨요? 버티는 게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분이 보통 보면 사람들이 언어장애다 말인데 심리장애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정현의 버티기가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저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갑자기 정말 비대위 체제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정현이 맡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미 새누리당은 원심력이 작동해서 이제 쪼개지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박지원입니다. 네네. 비박 쪼개서 나오는 거 하고 합쳐서 제3지대 당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문재인을 제외한 사람 다 모여라. 이렇게 되면 실제로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박원순 진짜 우리끼리 지금 싸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박지원이 새누리당 비박 이삭죽기하고 그다음 우리 국민의당 기득권을 다 포기하겠다. 새로 제3지대에서 모이자. 예. 그리고 여기서 경선하자.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메인 후보처럼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뭉쳐야 돼요 지금. 정기 개편의 신호탄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개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은 개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왜 개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네. 썼습니다. 95%의 국민의 뜻을 반해서 지금 박근혜 지지하는 5% 지지자처럼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그쪽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하고 새누리 일부는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개헌을 고리로 해가지고 무슨 정계 개편을 시도하려고 그런 거 지금 우리 아니에요? 당 추호 선생이 계속 지금 내각 재개헌 해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박지원 의원이 나가서 그렇게 당을 만들어서 이삭줍기를 한다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죠. 개헌해서 뭐 국무총리 할 수도 있죠. 자기는 막구 실세, 킹메이커. 그래서 본인의 실권을 쥐고 싶은 거죠. 꼭두각시 안 쳐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금 추동할 거예요. 우리 당에서도 따라 나갈 사람들 꽤 있을걸요? 있겠죠. 나가면 더 좋아요. 예. 당 안에서 자꾸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래서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지지자들은요. 지금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끼리 진짜 서로 아껴주고 단결해야 그럼요. 돼요. 이게요. 조중동이요. 지금 우리 편인가 절대 아닙니다. 박지원이 이렇게 해서 제3세력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지금 박지원 대표가 계속 뭐 총리 추천 먼저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또 뭐 영수회담 제4 4명이 모여서 영수회담 하자 이런 것도 다 지금 그러는데. 아마 비박하고 열심히 만나고 있을 겁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제가 처음에 그 박지원 대표 되고 우리 우상호 대표 됐을 때 이제 그 당대표 때문에 저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처음 오자마자부터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너무나 머리가 빨리 잘 도니까 참 사람들이 감당하기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당에 굉장히 유력한 좀 그 어른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참 걱정입니다. 박지원 의원을 어떻게 감당하지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귀에 생생하네. 박지원 정도는 우상호 혼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이씨, 신경질나 지금 그 생각하면. 누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안 되죠. 저 사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렇게 들러치면서 저렇게 그냥 그렇죠. 저는 근데 나쁜 머리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뚝은 바늘 하나 구멍으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의 단결을 저해하고 계속 지금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또 언론에 써줘요. 저는 개인적인 사감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해당행위예요. 그리고 이 하야 전국, 이 퇴진 전국에 찬물을 끼얹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요, 이번에 저는 김민석 의원하고 당 이름 때문에 사실 좀 좋지 않은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할 때 민주당을 썼다고 뭐 저한테 뭐 이상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지금 특보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영수회담을 제의한 게 비선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박지원 의원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김민석 특보가 했을 거라고. 근데, 김민석 의원이 막 반발했잖아요. SNS에 글 썼죠. 그런데 그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당에 어느 한 명도 그거를 받지 않더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건 박지원 대표가 정말 비열한 거였어.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는 그거를 거야. 김민석 의원 이 특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것을 당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사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옆에서 조금 지원 사격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가만히 있나? 그래서 제가 보고 요새 그래서 제가 추 대표 영상을
어제 15분 동안만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어제 회의 가는 길에. 그 추 대표가 최고위에서는 늘 이렇게 좀 어둡게 나오고 안 좋더라고요. 예쁜데. 그래서 예쁘신데. 그래서 어제 가서 찍어갖고 제가 동영상을 3개 만들어가지고 좀 강인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한테 힘을 좀 실어주고 싶고 대표가 카리스마 있게 좀 앞에서 이렇게 지도력을 이 사람이 갖고 여성이고 요새는 너무 좀 이 영수회담 이후로 좀 기운이 빠진 것 같아갖고 제가 좀 그런 기운을 실어드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잘했습니다. 조금 우리가 단결을 좀 해야 돼요. 우리 당이 좀 뭉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런 일 당하고 나니까 아유 내가 뭐 우리 당 해당 얘기한다고 또 누구는 또 그렇게 쉽더만 그것도 우리 편 아니죠. 아니 뭐 말만 하면 그래요. 뭐 그러니까 그야 근데 뭐, 진짜 의원님 정 의원님 그게 뭐랄까 내 요새 정 의원님 옛날에 했던 그런 얘기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누가 당했을 때 옛날에 그때 그 윤리위원회 들어갔을 때 네네. 그럴 때도 진짜 아무도 공개적으로 도와주지 않죠. 그렇죠. 그 도와주면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같이 거죠. 까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본인이 튀려고 그러죠. 그래서 몇 명이 그때 제가 징계받았을 때 심지어는 징계하라고 소리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당연하다 더 중징계해야 된다 하고 칼들고 덤빈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 더 큰 유세선 할 때 저한테 전화 온 거 알아요? 지원 유세 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네. 근데 그냥 갔어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뭐 그게 정치인 거죠. 그래 정치판이 내가 오늘 아침에 이 국조를 보면서 정말 이 아무도 못 믿는다는 이 얘기가 이 얘기인가? 나 정말 너무 정말 근데 그게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익사이팅해요 나는 여기서 내가 한번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저도 판이. 국회의원을 할 때 다른 국회의원들이 저를 그렇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극명한 게 제가 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윤리위원회 징계, 그다음에 더 컷 유세단 그랬잖아요. 그때 내 편 들지 않고 막 나 죽여라 막 이랬던 사람들이 아주 본인이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전화를 합니다. 지원 유세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내색하지 않고. 안 간 데도 있죠 물론. 이 작가가 가지 말라고. 나 심지어 거기도 갈까도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참 속도 좋아. 그러니까. 근데 이 작가가 이거 그럼 말이 되냐. 속도 진짜 좋아. 몰라. 속이 좋은지 내가 바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는. 근데 정치판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돌아서서 막 또 히히대고 웃어요. 하여튼 난 그걸 잘 딴 때 또 지네편끼리 또 못하는데. 묻혀. 어머 난 무서워 죽겠어 그때 진짜. 총선 때 뭐야, 덕헌 이게. 유세단 할 때는 기왕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면 한석이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가서 싫어도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머릿속에는 옛날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 이런 것은 지우자. 그래서 심지어 그분한테도 가려고 했었다니까. 그래요. 또 선혜원 의원이 아까 아침에 난리가 나서 좀 뭐 믿을 사람이 없네. 이 얘기는 저 국조특위에 하면 준비하면서 아마 그 증인 문제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재벌들 증인들이 나오고 또 그 재벌들을 이제 까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실무자들이 나오고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서 오늘 뉴스 지금 엄청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끼기에 본인들은 또 아니라 그러시는데 이 누군가가 이렇게 일부러 그것을 엇박자되게 해서 이게 증인들이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냐고 지금 박영선 의원이 굉장히 지금 펄펄 뛰고 있는데 뭐 제가 박영선 의원하고 뭐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저는 이게 박영선 의원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알죠. 삼성이 하는 일을. 오늘 뭐 삼성에 뭐 어떤 고위 뭐 누군가가 와서 한바탕 국회를 훑고 갔다 그러긴 해요. 근데 어쨌든 뭐 나와야 될 사람이 안 근데 나오니까. 이제 박영선 예. 의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박영선 의원이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지금. 네, 됐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이건 박영선 의원에 대한 탄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박영선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가 이거 나서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형용사를 잘못 사용했다. 라는 거예요. 아니, 검찰 내부에서도 그거는 비판한대요. 네, 모든 기소를 학교 했냐? 했는데 모든 학교가 아니라 사실 모든 학교가 아니다. 네. 그럼 앞으로 형용사 부사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와 상징도 앞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
선거법 기소든 중에서 박영선 의원이 제일 억울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오늘 싸우는 거 보니까 되게 무섭게 씩씩하게 잘 싸우대. 싸울 땐 잘 싸워요. 사과를 했는데 뭐 거기서 뭐 쇼한 거 아니냐 했더니 막 17대 초반에 삼성 킬러였어요. 17대 국회 때. 그래서 아니 근데 되게 당당하게 잘 싸우는데 저쪽에서 뭐 야금야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야금야금이 뭐냐고 내 옆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쇼한다니까 사과라 그러면서 벼랑간 이완영 일어나서 나가면서 난리를 치면서 팔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뭐 끝까지 난 사과 못합니다 하는데 근데 옆에서 보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버티면 소리 지르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그런 아주 그냥 정말 무서운 그런 장면들이 연출돼서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국조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이번 근데 두렵습니다, 국정조사 하면서 사실은. 다치세요.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거 할 거 많아. 아니 근데 몇 번 좀 해줘 가끔 양념으로. 그렇지만 또 사과라 그러면 골치 아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제가 네. 다른 걸로? 아니 이번엔 제가 터트릴 팩트들이 좀 있으니까. 네네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CCTV 필요하신 분, 와우 CCTV 연락하시고, 또, 역시 지금 한참 핫합니다. 가메기 계절입니다. 가메기 드시고 싶은 분은 참 좋은 가메기 연락하셔서 가메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주신 과메기 정말 잘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에 동고차도 갔는데 포항 사시는 분이 왔어요. 야, 30명 분을 과메기를 갖고 왔어요. 진짜? 직접? 그거로 뒤풀이 다 했어. 바다에서 그래요?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맛있더라고. 회는 안 먹어 거기서? 회는 안 먹고 과메기를 30인분을 갖고 왔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회 안 먹어요? 안 먹었어요. 그분이 과메기 장사한대. 포항에서. 소주 마셔. 정우영 가메기 좋아하잖아요. 거기 아, 동고차도에서 술 마시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회잔하고. 세월호 유가족들 5분이 갔잖아요. 유민 아빠도 가고. 끝나고 이제 하필이면 야, 날짜 우리가 잘 잡았더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걸 같이 봤어요. 아, 방영날이었어요. 유가족들하고. 뭐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세월 예, 유가족들이 예, 자기들 예. 가족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니까 12시가 넘는 거야. 그래서 술도 별로 못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새벽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다시 이제 산에도 가고. 어디서 주무셨어요? 마을회관. 아, 안 추웠어요? 난방 잘 돼 있던데. 단체로 그냥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따로 이제 따로. 그 부녀회장 집에 가서 자고. 네네. 몇 번째 가신 거지? 세 번째인가? 저는 세 번째. 그래서 내년 5월에 또 가려고. 예. 4월이 아니고? 5월에. 저기 깜짝 놀라는데? 우리 못 간다고? 아니 좋다고 지금 박수 친 게요? 왜? 좋다고? 저 동고차도 갔다 온 분들. 멤버인데 갑자기 5월 간다니까 막 웃음을 터뜨리더라고. 이 근데 X는 뭐야 지금? 안 간다는 거야. 김 국장님 뭐야 이거 안 간다는 안 거야? 간다는 거야? 왜? 못 간다는 거야? 아니, 왜 가긴 누가 안 했어. 정했냐 이런 거. 가기는 아니 근데 5월에 가고 내년 11월에 갔으면 좋겠는데 11월은 대선 때라서 갈지는 모르겠다. 근데 제가 1년에 2번 정도는 유가족들하고 함께 모시고 다니고 아니 뭐 대선이 5월로 땡겨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그럴 수도 있지. 12월 달에 여기서 예. 오픈해서 여기서 우리 저기 공연도 좀 하고 돌으면 안 돼요? 11월 뭐 있는데? 12월에 뭐 있는데? 막년에 하자고요. 아, 막년? 아, 예, 좋아요. 예. 정알바 막년에 한번 해요. 네네네. 12월 한 둘째 주나 이렇게 우리 녹음하는 날 예. 해서 그냥 할까요? 아니면 녹음 끝나고? 뭐, 이제 7시 반에 녹음이니까. 끝나고 해도 끝나고 돼요? 해도 돼요. 녹음하면서 그동안 여기서 질문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7시 반에 1년에 시작하면 한 번. 10시에 끝나니까 10시부터 하면 되지 뭐. 예, 예. 그래요. 뭐, 왕년에는 뭐 생방송으로 해도 되고, 괜찮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 늘 왔던 분들 같이 해서 질문도 받고 대답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 시간 예. 가면서 우리 알겠습니다. 그런 연말 파티 한번 해요. 그때 그러면 그 보수 남편분도 오시라고 하세요. 아이 재미없어. 보수 남편은 저기 등산이나 좀 모시고 등산? 가요. 네, 알겠습니다. 소율은 꼭 가니까. 자,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하라고 했던 LCT 비리가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현기환 수석이 이제 압수수색 당했고, 또 출국 금지 당했어요. 현기환 수석은 사실은 그동안 계속 의혹의 중심 인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영복 회장 도피할 때 계속 도와줬다. 그리고 같이 뭐 룸사롱을 다녔다. 이런 것부터. 근데 현기환 수석이 친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LCT 문제는 아마 거의 친이들이 많이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비박들이 이런 얘기가 때부터 많았는데. 쭉 시간이 그때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2008년 이때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 친박과 친이가 따로 구분이 없어요. 왜냐면 친박하다 친이하고 친이하다 또 친박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2008년 총선 때는 이 친박이 공천 학살당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네. 박근혜가 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그럴 때. 네. 예. 지금은 이제 우주도 속았어요. 박근혜가 이런지 몰랐어.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들어봤는데 예. 그 이영복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지. 예. 근데 거기에 그 돈도 별로 없이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특혜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그 층고나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짓기도 전에 설비 관련된 거를 다 잘라갖고 다 하청을 주면서 예. 이미 돈을 다 받았대요. 네. 근데 그 돈과 이제 여기 허가 관련되는 그 이제 로비 자금도 들어가고 다 했는데 이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데들이 다 들어왔는데 이미 거기서 돈이 되는 걸 전기다 설비다 뭐 이런 거를 먹었어. 다 줬기 예.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왔는데 벼랑간 예. 포스코가 들어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포스코에 이 창하택 관련된 광고회사 팔고 이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 포스코 사장이 누군가의 그렇죠. 권유로 들어온 거지 여기에. 벌써 다 그런 짜서. 거지. 예. 그러니까 중국 자본도 딱 들어와 보니까 이영복이 벌써 다 해먹어갖고 나 못한다고. 못한다고 다 나간 거야. 다 나갔는데 예. 포스코가 딱 들어와서 시행사잖아요. 바보지 바보. 그 자기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없는데 들어온 거야. 들어왔죠. 누가 들어가려니까 들어간 거지. 예. 그리고 그리고 포스코에 뭔가를 혜택을 주고 대신 여기 들어가라 했겠지.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이 연줄같이 걸려 있는 거지. 네. 이게. 그리고 2008년도, 2007년도 뭐 이때부터 이제 특혜를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특혜를 다 받았는데 그러면 그때 누구한테 로비를 했겠냐? 당연히 뭐 지자체장, 그죠? 부산시장이라든가 또 구청장이라든가 또 당시에 거의 뭐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가 아니 전부죠. 그리고 조경태 빼고. 그 이 사람이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잔머리만 굴리며 살았기 때문에 늘 어떤 사람한테 백을 써야 되는가, 누구한테 로비를 해야 되는가를 늘 생각하고 살다가 이제 개회를 했잖아요. 예. 최순실하고. 근데 그 개회가 20명이 하는 개인데 최순실과 최순득이 둘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이 그 개꾼 중에 2명이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짜리 괜찮아요? 뭐 1000에서 3000 얘기한 것 같은데? 3억짜리 개. 3억? 3억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 얼마 내는 거예요? 한 번에 뭐 한 2천만 원씩. 그러니까, 예. 내겠지. 한 번에 1300 내가지고. 그래서 내서 3억인데 사람은 20명.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을 먹었는데 최순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기는 꼭 나왔대요. 네네네. 근데 이영복도 수배 중일 때도. 이영복이 거기 있었다니까. 예, 수배 중일 때도 거기 개돈 나왔다니까. 냈다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나온 거는 오로지 최순득을 만나기 위해서가 만나려고. 아니겠냐고요. 아줌마들을 하는 갠데. 동네 이제 청담동에 있는 건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그래서 점심때 해서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은 자주는 나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거를 나중에 듣고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뭐 맞는지 거짓말인지 모르지. 그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영복은 최순실을 몰랐을 리가 있겠어요. 이영복은 개를 한 건 인정했는데 최순실 또 모른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밥 먹었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 예. 이제 점심을 잘 안 나갔다 그러는데 이제 말로는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청담동에 터줏대감들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그 사람들한테 되게 잘했대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최순실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뭐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차움이라는 건 1, 2, 3층에 있는 병원이고 그 건물이 있어요. 그 PM폴리스라는 그 건물이 그 서세원이 그 와이프를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 CCTV가 찍혔던 그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에요? 네. 그게 40억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거기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사시는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이게 주상복합하고는 또 다른 게 평수는 적게 나오지만 아주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았는데 차움이 처음 들어갔을 때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도가 나고 다시 해서 그 입주사들하고 차움이 지금 수가 걸려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거기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청담동에 이제 건물주들, 사업주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큰 돈의 개를 한 거죠. 최순실이 거기 살았으니까 그 빌딩에. 예. 근데 거기를 최순실은 그 집 짓고 이사 가기 전까지는 이제 거기 살았다는데 뭐 세란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 인맥들을 조금 이렇게 넓히고 있었는데 사실은
최순실하고 눈을 맞추려고 온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LCT 이영복이었다는 거죠. 뭐 이영복 원래 로비의 황제라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알았겠지. 이 정권의 실세가 누군지. 자,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시장 특보하고 이영복 씨가 13차례나 골프를 치는 것들, 이런 게 막 하나하나 언론으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당연히 새누리당하고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카톡으로, 찌라시로 계속 뭐 문 대표가 연관이 돼 있다. 또 부산에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관돼 있다고 하는데, 이영복이 바보가 아닌 이상 힘없는 야당 의원들한테 왜 로비를 하겠냐고.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고, 그 험한 세월에서도 티끌 하나 안 나온 사람인데, 거기서 그걸 받았겠어요, 문 대표가. 그 청와대 계시면서도. 그래서 강력 대응하겠다. 예, 그거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강력 대응에 저도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문 대표가. 문 대표 주변에 누군가가 어떻게 했단 모르니까. 문 대표가 그 돈을 먹었겠어요.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그 살았겠어요. 주변에도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못 해먹어요. 그리고 김경재 전 의원이 뭐 노무현 정부 때 뭐 8천억 원 얘기해가지고 네. 바로 이제 강경대가 하겠다 그러니까 꼬리 들어 사과하고 꼬리 내렸잖아요. 아, 꿀이 내렸어요?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유총연맹 상관없이 계속 김경재 회장. 고발하겠다고. 그 이건들은 정말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번 아이고, 질러놓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봐주면 안 돼. 봐주니까 근데 그런 거야. 습관들이 어떻게 있어, 그런 아, 습관들이. 봐주면 안 되고 이번에 봐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계속 한대요. 그러니까 그 노건호 씨하고 이해찬 의원하고 두 사람이 고발했다고. 고소 취하를 하면 우리가 가만 두지 말자고. 고소치가 절대 안 한답니다.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실에서 보좌관이 이거 저기 노건호 씨가 고발했으니까 의원님 빠져도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 이름 꼭 넣어 그랬답니다. 고발자 명단에 계속 갈 것 같아요. 자 이 그리고 습관들을 한 번 더 근데 밟아버려야 돼. 이해찬 총리하고 추호 선생하고 만나면 표정이 어때요? 저 쳐다도 안 봐, 둘이서.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요, 둘이? 네. 그렇구나. 의원총회에서 만나게 길도 따로 앉고, 그리고 추호 선생님이 잘 안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은 가까운 거리 아닌가? 아니에요. 뭐, 서로 이렇게 당대표 했던 분들은 뒤쪽에 앉거든. 소 닭 보듯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했던 사람들은 뒤가 아니더라. 누가 소가 누가 닭이야? 서로 소라고 생각하지.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론조사만 좀 살펴볼까요? 살펴보고 이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처음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월간 중앙이 타임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건데 1위는 14.5%? 그렇습니다. 1위는 문재인 대표가 23.4, 2위가 반기문 16.7, 3위가 이시장 14.5, 그리고 4위가 안철수인데 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8.8.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위가 박원순 6.5, 안희정 4.3, 유승민 4.3. 다음 주에 여론조사하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반기문 15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는 7, 8 정도 할 겁니다. 오히려 더 떨어진다. 네, 네. 더 떨어지죠. 그리고 다른 RN서치도 있는데 그리고 RN서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이재명은 동반 상승할 겁니다. 제가 예측했을 때. 그냥은 상승 안 해요. 상승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유, 걱정이 많이 돼요. 어쨌든 지금 유승민을 제외하면은 거의 싹쓸입니다. 네. 야당 의원들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좋아할 거 없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몰라요. 속보가 뜨는데요. 네. 우병우가 드디어 덜미를 잡혔군요. 네, 말씀해주세요. 네. 변호사 수임료를 잘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아이, 그래서 서울 지방 변호사회에서 이게 해명해달라. 그랬더니 우병우가 해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경황이 없다 보니 수임 사건들 가운데 일부를 신고하지 못한 게 있다면서 탈세는 하지 않았다.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탈세를 전해졌고. 어떻게 안 해? 그러니까요. 보고를 안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지. 그렇죠. 그래서 검찰도 변호사회로부터 우 전 수석의 사건 수임 신고자를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드디어 우병우도 갑니다. 네. 제가 우병우에 대해서 3주 전에 예언했습니다. 버티다가 감옥 간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우병우 수사는 검찰도 이번 판단을 했고 김기춘 수사도 뭐 이루어져야 될 것 보이는데 많이 안 되면 특검에서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 검찰도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거야 지금. 그리고 특검에 넘겨줄 때 우리가 할 만큼 했어.
이런 것을 본인들도 보여주고 젊은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들고 일어난대요. 그럼요. 그래요. 자기들도 뭐 이때 어떻게 좀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못하면 뭐 이제 지들도 같이 갈 텐데. 지금 뭐. 있잖아요. 모든 게 프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 상황에서도 못하면 바보들이지.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잘합시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새누리당이 빠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르지 않는 것.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진짜 깊은 성찰과 반성해야 돼요. 진짜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뭐, 안 떨어진다고 좋아하더라고, 누가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요, 문 대표님 계실 때부터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관성 있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사이익은 한계가 있고 벽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자기 동력을 내부에 갖추지 못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성장할 수 반사이익이야. 없습니다. 35%를 못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콘크리트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는데 왜 더민주 지지율 안 오르냐고. 더 확실히 더 올라야 되지. 이 상황에서. 이거를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면 어떡해. 그럼 반사이익 갔었 되는 던 거지. 사람들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정치알바 마칠 시간 됐잖아요. 예. 네, 제가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세요. 3.5% 법칙이 있답니다. 미국의 덴버대 에리카 제퍼메슨가 뭐 어떤 그 교수가 낸 이론인데요. 이게 거의 맞답니다. 전체 인구의 3.5%가 시위에 나서면 그 정권은 몰락한답니다. 물러갈 수밖에 없대요. 그게 180만이랍니다. 네. 우리나라 치면.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이제 토요일 날 오시는데 이제 광화문에 이제 집중 집회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0만 찍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군 일의 최대 인파입니다. 태극기를 꼭 들고 나오시라고. 이번에 네, 지난번에 저기 박근혜 쪽 그쪽 어버이 쪽에서 우리가 태극기 태극기를 들고 들어야 오던데. 되고 베트남에 계신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트위터로. 정 의원 나 원래 보수인데 지금은 자기는 마음을 바꿨다. 근데 자기 친구들이 자꾸 진보 쪽 애들은 왜 태극기를 안 드냐. 왜 빨간 깃발 이런 것만 드냐. 빨갱이처럼. 그래서 아직도 그런 걸 가지고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쪽지를 또 태극기 보내왔더라고. 말고 난 7시간 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예. 그런 거 해서 나눠줘도 불법 아니죠. 그렇죠. 아니, 태극기도요, 저번에 가니까 이렇게 나눠주던데. 네, 많이 나눠주던데. 나 네. 어그부츠 하나 사야 그리고 전인권 돼. 씨가 추워서 오래 애국가를 있어야 돼. 불렀잖아요. 아, 너무 좋았어. 애국가를 불렀잖아요. 그걸로 동영상 하나 우리당 만들었어. 집회 때 제가 애국가 불렀었잖아요. 괜찮았죠 그때. 청계광장에서. 그날에 불렀어? 또 불렀잖아, 우리. 그날 2번 불렀잖아. 두번 불렀어요? 내가 부르기 전에 또 한 번 불렀었어? 아니, 부르고 나서 간 다음에 바로 우리가 국민의례를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응, 또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허리 아파 죽겠네. 정청래 때문에 2번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또 애국가를 불러야 돼. 그래서 애국심으로 지금 우리는 이거 하는 거지, 정권 퇴진 이거를 차원을 넘은 거거든요. 저는 애국가 4절까지, 태극기를 듭시다. 4절까지 불렀으면 좋겠어. 태극기를 들고 나옵시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날씨가 좀 추울 것 같으니까 좀 방안 좀 두툼하게 어그부츠 도시고. 하나 사야 되나. 예, 또. 지금까지 그렇게 따뜻한 부스를 신을 일이 없었는데, 이제 요번에 무장하고 장갑 끼고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극기를 중심으로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뭐 머리핀도 만들 수 있고, 뭐 스티커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나라를 구합시다. 시간이 지금 너무 없어.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있다 한 번 더. 재영이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그거는 이제 지금 그렇게 그런 굿즈들은 안 되고. 재영이 일 할 거 많어. 여기서도 시킬 거 있어요? 나도 시킬 거 있지, 지금. 그래요? 그래서 태극기 나 그거에 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태극기 너무 캐릭터 잘하고 상품이 있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알바 돈 주나? 알바? 우리 주죠, 알바비. 알바 줘야지. 근데 여기서 뭐 날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래. 고양이랑 아주 잘 지내고. 근데 보내줬잖아,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좋아. 여기서 뭐 일 많이 시키지 근데 마요. 그 친구는 진짜 일밖에 모르대. 진짜 잘해. 딴짓을 안 하고 해찰도 없어. 나는 너무 항상 좋아. 일만 해. 일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은 아이야. 그래요? 나는 보물이야. 우리 당의 보물이야. 나하고 같은 스타일이네. 저도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 내가 좀 연애 좀 하라고 그렇게 했더만, 연애 안 하고 일만. 근데 우리 장 실장이 하도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고양이들하고. 고양이들하고 다들 너무 해피하게 지내. 그래요. 야, 그리고 지난주에 깃발 중에, 네. 장수풍뎅이 연구회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히트를 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고양이요? 범야옹연대. 진짜 그런 데가 예, 있어요? 갖고 범야옹연대. 이런 거 막 자기들이 막 깃발 이런 걸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도 볼만할 거야, 아마.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평범하고 정치에 관심도 없던 사람, 우리까지 분노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범야옹연대 너 거기 들어야 되겠다 저는. 범야옹연대. 저 우리 장수풍뎅이 연구회. 우리가 그게 나는 있잖아. 자, 사람 만들까? 기름장어
그 연구센터. 만드세요. 이런 기름 거. 장어 구이 연구센터가 어떨까? 기름장어구 연구센터. 근데 저는 정말 우리 그 지역 사무실에 고양이 3마리를 유기묘를 아, 그래요? 데려왔어요. 유기묘예요? 유기묘예요. 우리 지금 지역구에 카라라고 유기묘를 이제 케어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주 제일 유명한 단체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선거운동하면서 카라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카라의 이제 초대 회장님을 제가 알고 지금은 회장님이 임순례 감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거기서 들어갔어요. 제가 선거할 때.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당선되고 바로 또 인사를 가서 제가 고양이 3마리를 가져가겠다고 유기묘인데 대치동에 아파트 단지에서 버려진 애들이에요. 같이. 그래서 걔들 데리고 왔는데 우리 지금 지역 사무실에 걔들 3명 때문에 너무 새놈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하기예요. 갑수형도 카라에서 개 한 마리 데리고 갔더라고. 진짜? 키우고 있어요, 지금. 거기 개 있으면 그거 어떡하라고요? 개집을 따로 만들었어, 크게. 복도 쪽에. 바깥에다가. 예. 일단 그럼 그거 큰일 나지. 만들었어. 네, 그렇구나. 그래서 고양이 나오니까요. 그때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범양옥연대 얘기했죠. 거기까지. 네. 그다음에 뭐냐면 민주묘총. 묘총. 민주묘총. 고양이네요. 예. 그리고 범깡총연대. 어머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독특한 막 이런 이름 만들어서 깃발 만들어서 나오는 게 또 유행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파충류 애호가들이 허물 없는 세상. 국경 없는 어항에. 아니, 그거 만들어 온 거야? 아니면 원래 있는 거야? 원래 없어요. 근데 이런 독특한 이름을 들고 막 나오는 거야. 우리 같은 이런데도. 없는데 온 거예요? 그렇죠. 막 만들어가지고 깃발만 있어요. 근데 화실련, 화분 안 죽이기 실천 시민연합.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리고 최순실도 많이 있더라고. 여러 명 있더라고. 네. 최순실 복장 똑같이 해갖고 나오는 분들도. 그거 되게 웃겨요. 거시기 산악회, 가로 열고 하산의 박근혜, 전국 양배추, 취식연합회, 그만하세요. 트익녀 네. 운동연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웃긴다. 네. 자, 하여튼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도 네. 저런 재미난 깃발 보러 많이들 오시기 그럼 우리 바랍니다. 파이낸스 빌딩 그쪽에 살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를 1순위로. 정해놓고. 네. 네. 전인권 또 나오나요? 또 나올까요? 요번에 또 공연이 있으니까 참 좋던데, 마지막에. 네. 네. 나도 공연하고 싶어. 아우, 왜 그래, 진짜. 파이낸스 빌딩 앞에 내 사세요. 나이가 어때서 이것 좀 부르면 안 될까? 녹아봐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거기 이장훈 선생하고 다 해서 무대 만들어요. 음악 저거 해서. 어디요? 거기다가, 무대에다가. 파이낸스? 한번 노래하게 해보자고요. 해줘요.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거기는 가발 쓰고 한번 해볼까? 표창을 불러갖고, 우리. 쓰고. 네. 노란 가발, 빨간 가발 하고 반짝이 옷 입고 한번 해볼까? 이번에 현수막 들러놓고 진짜. 새로 밝혀진 진실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표창원이 이승환보다 어리다. 그걸 예전부터 알아. 한 살 어려요. 그래,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응.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에 많이 오시고요. 세월호 7시간 소년 깃발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7시간 밝혀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네. 지금 하도예요. 저는 이 7시간 얘기를 우리가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세월호 얘기를 지금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밝혀질 것 제 같습니다. 손톱에 노란색은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 것일 수도 있고. 30만 원 이하짜리로 그러니까 늘 다른 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돼. 근데 여성 대통령은 다 늘 다른 걸 입어야 되나? 그러게 말이야. 똑같이 입고 같은 되는데. 옷도 많이 입고 나오던데. 잘 안 입었던 입었어요. 거? 거의 잘 아니야, 안 입었어요. 그 스타일만 비슷하지. 그게 다 어떻게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는데 범교텔레콤 광고입니다. 휴대전화 필요하신 분은 범교텔레콤으로 연락하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비아그라. 네. 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자료에 따라서 경향신문이 특종했죠.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비아그라정 88정 364개. 어이구 많이도 구입했어. 364개예요? 예. 라이넥스 멜스몬주 태반주사 200개. 하시파켄시주 감초주사 100개. 프루설타민주 마늘주사 50개. 루치온주 백옥주사 60개. 타미폴 등 비타민 주사제 1080개. 대한리도카인 염3 염수화물 등 4종 이거 마시제인데 180개. 많기도 하다. 네.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그렇죠.
또 여성 대통령이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샀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고산병 치료제로 예. 샀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아프리카 순방할 때 이디오피아, 케냐 등을 갈 때 혹시 몰라서 샀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또 그 히말라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전문 산악인한테 취재를 했는데 보통 산악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7,000m, 8,000m 올라갈 때 산소 부족 등을 느끼면 이게 혈관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기도 한대요. 예. 그래서 야매로 먹기는 하지. 예.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페루 한번 가봤었거든요. 3,500m 정도 가니까 이 호흡 곤란증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먹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먹어도 일반인들은 3,000m 정도 이하에는 그 산소 부족증이 별로 없어요. 필요 없는 거 대통령이 그리고 뭐 3,000m 이상 고산지대 갔습니까? 순방할 때. 근데 아니잖아. 순방국의 해발 고도를 제가 조사해봤더니 예. 1,000m에서 1,500m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올 5월에 순방 떠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약을 언제 샀냐면 작년 12월에 샀어. 6개월 전에 미리 예비해서 이걸 샀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미스테리야.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이 비아그라가 막 실검 뜨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청와대 비아그라 7행시를 쳐봤어요. 예.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기자들이 재밌다고 막 온갖 군데 다 써. 한 50군데 썼더라고. 아, 그래요? 네. 읊어보세요 한번. 비, 청와대부터 해야지. 청, 청와대가 뭐 하는데요? 와, 와 그래요. 몰라서 묻소? 대, 대통령이 사는 곳이라오. 비, 비선 실세랑 같이 사는 곳 아니요? 아,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그, 그때 그 사람 시절에도 그랬고, 라, 라임 대통령 시절도 똑 닮았어. 뭐야. 이게 근데 뭐 기사로 막 나왔어요? 근데 또 칠행시도 또 아재 이어서 기사가 썼나? 네. 그래서 칠행시 어떻소? 행정부가 마비됐는데, 시나 짓고 있으면 되겠소? 이렇게 썼는데, 이걸 뭐, 나는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썼어. 근데 뭐 이렇게 재밌다고 막, 그래요. 온갖 군데에서 다 신문에서 썼더라고.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이 비아그라 문제, 일단은 이 고산병 치료제가 따로 있는데 왜 비아그라를 샀을까 문제고. 근데 이거는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하니까 더 웃기게 되고 있어요. 또 처방전이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그럼 처방전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입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립암센터 명승건 박사의 말에 의하면 2011년 다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칭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 공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군사정보라는 것은 국방부에도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예. 또 외교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국정원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담당하는 당사자만 그 비밀이 어떤 걸 넘긴 줄 알아.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는 칸막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군사정보는 호주 등에서는 어떤 정보가 넘어왔는지를 국회에서 검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검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그러면 국회가 검증을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폐기되고 나서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정부가 앞으로 이걸 또다시 추진하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그냥 생략한 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혼란을 틈타가지고 급작스럽게 이제 사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미국의 강요죠. 그러니까 지금 사인하고 나서 지금 미국은 환영입니다. 당연하죠. 중국은 반발이에요. 미국이 원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아예 전투력 불소지, 전투력을 가지면 안 돼요. 최소한 자위권 정도만 가질 수 있고 침략에 필요한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게 평화헌법이거든요. 근데 아베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침략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는 게 꿈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군국주의의 부활이죠. 요게 날개를 일단 달아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국방부가 이거 지금 협상 파트너잖아요. 일본은 국방부가 없어요. 자위대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방부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같은 레벨에서 지금 협상을 하거나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방부를 인정해주는 꼴이에요. 예.
자, 그래? 또 하나 네.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형태, 모든 내용의 군사 비밀 정보가 넘어가요, 북한에. 아니, 일본에.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독도에서 독도 방위 훈련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독도를 가지고 지금도 자기네 땅이나 우기잖아요. 독도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독도 방위 관련 군사 비밀도 일본이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매국 협정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 국정교과서랑 사드도 진행 그냥 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막무가내식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협정을 하는 걸 보면 이 진짜 도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11월 말이지 이 국정교과서거든요.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한테도 이거 진행하시면 아마 이 전국이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촛불을 횃불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도 되게 망설이고 지금 이것을 홀드를 할 것이냐 연기를 할 것이냐 일단 보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협정을 보니까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아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국정교과서? 10월 말에 국정교과서. 협정은 이미 체결이 된 거예요. 아유, 어제 했죠. 근데 이게 그 국정교과서가 11월 말이에요. 말에 공표를 하고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 시행하면은 진짜 박근혜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나는. 좀 더 얘기하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 이것도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익에 맞게 지금 움직이는데 그 일환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일본하고 한국하고 니네 체결해. 예. 그래서 강요해서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확실히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뭐 집에 전화하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그죠. 모습이에요. 완전히 바꿨는데 우리한테는 온 게 아니에요. 오질 않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뭔가 노력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이미지의 스케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이런 거 좀 공부 좀 하라 그래요. 제가 하만에 내려갔잖아요. 하만에 근데 저한테 차를 가지고 나오신 옛날에 그 노사모 회원 건배라는 분이 있는데 아이디 그분이 황칠 샴푸를 한대요. 판매를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모델로 했나 뭐 했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걸어놨대요. 브루셔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번 사건 딱 터지니까 왜 박근혜 꼴도 보기 싫은데 그 경상남도잖아요. 치우라고 해서 치웠대요. 근데 대부분 잘 치웠다. 그러고 한두 명 정도 지나가면서 그거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그렇죠. 돌변을 했어. 근데 어쨌든 저 손혜원 말처럼 새누리당에서 누가 또 괜찮은 대안이 올라오면 또 그쪽을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그 보수층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창피한 거야, 보수. 창피한 거야. 네. 그리고 웬만큼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쪽팔린 거야 너무. 네. 그러니까 그럴싸한 사람이라거나 뭐 학벌이 있거나 네. 아니면 무슨 엘리트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해먹었으면 되는데 무슨 호스트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무당 비스무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농락당했다고 하니까 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을 지지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밌는, 요즘에 이제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름 짓는 일을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디자인 하는 일은 디렉션을 좀 하지만은. 근데, 이름을 하나를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PPL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간접 광고. 간접 광고. 근데 그 PPL이 뭐의 약자게? 모르겠어요. 앞에 P는 프로덕트고요. 네. 뒤에 거는 플레이스먼트야. 여기다 놓는 거야. 네. 이 프로덕트를 놓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네네네. 이걸 보고 내가 이걸 얘기하지 않지만 얘를 보고 이 제품을 먹고 싶게 만드는 거지. 파파이스에서 PPL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PPL의 이름을 내가 앞에 부분을 바꿨어. 뭐로? 프레지던트. 플레이스먼트. PPL. 이 인간이 다니면서 늘품 제조가고, 응? 에콜 빼랑디 가고,
그 차은택이 가는 데마다 최순실이 가는 데마다 줄기세포 쓰려면 쓰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프레지던트 플레이스먼트야. PPL을 그래서 그 황칠 샴푸 거기도 갔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최순실이 가려면 다 가는 거야. 예, 쓰려면 그렇죠. 다 쓰고. 예.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최순실 빌딩 6층에 옷을 만들고 있었대. 내 후배들이랑 몇 사람이 같이. 근데 최순실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넣어놓고 박근혜 옷을 만들어 달라고. 네. 내가 그 가격을 알았어. 30만 원 미만. 자기는 명품 걸치고. 근데 거기서 또 삥 뜯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옷을 한 벌에 그 30만 원 아래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려고 그러다가 단가가 안 맞아서 못했대요. 자기네는 비싼 원단을 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한 번밖에 못 입는다. 자주 못 입기 때문에 그냥 30만 원 미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걔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그리고는 분명히 그 최순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품들을 옥션에다 내갖고 팔아먹었다네. 유경수. 유경수에서. 예, 유경수.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옷이 한 번밖에 안 입거든요, 항상. 또 입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처음에 옷 논란이 다 됐을 좀 때. 팔았을 것 같아. 네, 누구한테. 논란이 됐을 때, 그 최순실가 직접 지갑에서 꺼냈잖아요, 5만원짜리.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낸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박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주고, 뭐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그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40번째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운소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가스라테 부터 미리약. 자, 시원하게 발언하세요. 네. 카스라 테프트 미리약,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1905년인가요? 미국과 일본이 미략을 했죠. 그렇죠. 카스라 내무대신인가요? 내무대신하고, 테프트, 미국 육군 장군하고 했는데, 세 가지를 미략을 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나눠 먹게 한 거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 그렇죠. 이거였죠. 네. 근데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이것과 흡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동북아의 중국의 견제를 일본 중심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는 사드를 배치하는 거죠. 일본에 배치하지 않고 한국에 배치해. 예. 그리고 미국의 주도 하에서 아니면 힘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어라. 이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가스라테 부터 미락은 미국과 일본이 비밀스럽게 체결한 건데 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하는 거지만 네. 그 뒷배경에 미국의 주도 미국이 있는 거죠. MD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중국 견제용이고 그리고 일본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 협정을 이거 같아요. 오바마 임기 때 빨리 이걸 매듭을 짓자.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마 서둘러서 강요를 한 것 같고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갑자기 체결된 거거든요. 네. 원래 이명박 정권 초기에 이거 하려다가 거센 반발로 물러나서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정문 전문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구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협정이 1년 계약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유효 기간으로 하고 파기하려면 1년 계약 기간 끝나기 90일 전에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게 협정의 목적 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군사 비밀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사 비밀 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렇죠. 네. 모든 정보입니다. 그 정보는 비밀 분류를 지니며 1급, 2급 이렇게 지닙니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 비밀 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자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 비밀 정보를 다 교환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그렇죠. 네.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자.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 사드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드를 빨리 하려고. 사드가 MD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 한일 군사보호협정 다 같은 걸로 MD 체제를 묶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냉전,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대결을 할 수 하는 있는 거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되고 박근혜가 지금 이렇게 탄핵에 몰리면서도 이걸 그냥 하려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저는 여기서 아직도 자기들이 지금 세워놓은 그 스케줄대로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탄핵이고 뭐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군중들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 상당한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게 도움될 거 별로 없다. 도움될 게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없고 지금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2배 이상이 중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경제 보복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지금 엊그제 연예인들도. 지금 그 중국에서 한류 드라마 안 튼다 그래가지고 엔터주가 지금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어. 뭐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자꾸 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거 또 여기서 또 협정 또 비공개로 해가지고 기자들이 또 항의하더라고. 그러니까 카메라 내려놓고 멋있더라고 기자들. 그런 멋있죠? 거. 요새 예. 기자들도 이제 아주 그냥 한성깔들 나왔어요, 다들. 그런 일도 있었고. 자, 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많으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어쨌든 1년 정도 이제 이게 비준이 되니까 또 체결하려면 1년 뒤에 체결해야 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90일 1년 다시 체결을 하기 90일 전에 이 조항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없애버리면 파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권을 교체해서 이거 파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파기하면 되는 거고 1년 뒤에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저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다면 저는 연기를 하거나 지금 이걸 홀드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촛불 전국에서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내놓았을 때는 이거는 걷잡을 수 더 없는 타오르겠죠.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이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없을 거라고 이판사판 봐요. 막가파로 하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막가박 같아요. 근데 지금 국정교과서는 정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근데 본인은 걱정돼요. 더 이상 떨어질 지지율도 없고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보수 좀 결집해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닐까 결집이 싶어요. 어떻게 돼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 안에서. 그러니까 지지율을 자기가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저런 걸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지금 근데 난 그 보수 지지율 보니까 난 너무 속상해 죽겠는 게 우리한테는 안 오잖아요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 이걸 떠 있죠. 잡아야 되거든요. 이걸.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탄핵을 벌써 사람들이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예. 와서 탄핵이라고 우리가 탄핵을 정했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도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벌써 촛불 집회에서 몇 번씩이나 전부 다 탄핵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당론을 탄핵을 정했다.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 한 있다. 발만 앞서서 가면 사람들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쉽지가 사실은 않네요. 뭐 기회인 거죠. PK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많이 이제 땡겨온 거고 이번에 그 천홍석 같은 TK가 박 대통령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무너졌으니까 아직 그쪽이 무너진 쪽이 더민주로 오진 않고 있는데 조금 더 해서 이제 더민주로 오도록. 더민주가 그 사람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제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보수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이 보수, 제 남편 같은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박근혜가 이럴 줄은 몰랐다. 다 돌아섰는데. 다 들었었죠. 다 돌아섰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다시 저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하나 잘 끌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 또 여성 대통령이 필요도 없을 텐데 왜 샀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고산병 치료제로 예. 샀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아프리카 순방할 때 이디오피아, 케냐 등을 갈 때 혹시 몰라서 샀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제가 또 그 히말라야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전문 산악인한테 취재를 했는데 보통 산악인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7,000m, 8,000m 올라갈 때 산소 부족 등을 느끼면 이게 혈관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먹기도 한대요. 예. 그래서 야매로 먹기는 하지. 예.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저도 직접 페루 한번 가봤었거든요. 3,500m 정도 가니까 이 호흡 곤란증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먹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보통 먹어도 일반인들은 3,000m 정도 이하에는 그 산소 부족증이 별로 없어요. 필요 없는 거 대통령이 그리고 뭐 3,000m 이상 고산지대 갔습니까? 순방할 때. 아니잖아. 순방 거기 해발 고도를 제가 조사해봤더니 예. 1,000m에서 1,500m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올 5월에 순방 떠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약을 언제 샀냐면 작년 12월에 샀어. 6개월 전에 미리 예비해서 이걸 샀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미스테리야.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이 비아그라가 막 실검 뜨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청와대 비아그라 7행시를 쳐봤어요. 예.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기자들이 재밌다고 막 온갖 군데 다 써. 한 50군데 썼더라고. 아, 그래요? 네. 읊어보세요 한번. 비, 청와대부터 해야지. 청와대. 청, 청와대가 뭐 하는데요? 와, 와 그래요. 몰라서 묻소? 대, 대통령이 사는 곳이라오. 비, 비선실사랑 같이 사는 곳 아니요? 아,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그때 그 사람 시절에도 그랬고, 라. 라임 대통령 시절도 똑 닮았어. 뭐야. 이게 근데 기사로 막 나왔어요? 근데 또 칠행시도 또 아재 이어졌어. 기사가 썼나? 네. 그래서 칠행시 어떻소? 행정부가 마비됐는데, 시나 짓고 있으면 되겠소? 이렇게 썼는데, 이걸 나는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썼어. 근데 뭐 이렇게 재밌다고 막. 그래요. 온갖 군데에서 다 신문에서 썼더라고.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이 비아그라 문제, 일단은 이 고산병 치료제가 따로 있는데 왜 비아그라를 샀을까 문제고. 근데 이거는 청와대 대변인이 해명을 하니까 더 웃기게 또 되고 웃기겠어요. 있어요. 또 처방전이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그럼 처방전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입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그 국립암센터 명승건 박사의 말에 의하면 2011년도 논문이 나왔는데 비아그라가 고산병의 치료에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 그리고 2014년도에 논문을 또 5개를 메타 분석했더라고요. 원래 명승건 박사가 메타 분석 전문가인데 거기에도 효과 없다라고 논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해명한 게 더 이상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히말라야 정도 가는 사람들이 산악인들이 뭐 비공식적으로 가져가서 먹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일반인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청와대에서 겁을 지켜야 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 대비해서 이걸 샀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청와대에서 산 거잖아요. 나라 샀죠. 돈으로. 나라 돈으로. 100억 주사, 마늘 주사를. 말도 안 되는 거지. 지 돈으로 사야지. 근데 그걸 또 따로 최순실이 사다 준 것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약을 이렇게 받아 먹어. 그러니까. 마취제까지. 그 프로포폴 대신하는 약도 있다면서요. 이 프로포폴 대신에 근데 또 어디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무슨 세월호 4월 16일 날 이전 사진하고 이후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뭔가 하긴 한 것 같다. 그게 또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우혹이 지금. 뭐 옛날 사진 어제 한 개를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살이 얼굴에 이렇게 없고 주름이 좀 있어도 그때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냥 빵빵해져가지고 그냥 보톡스도 그렇게 중독이 되면은 참. 그리고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바늘로 얼굴을 찔러요? 난 한 번도 안 맞아봐서 몰라.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따끔따끔하게 이렇게 참을 만큼의 이게 여기 보톡스가 독이잖아요. 톡스가. 네. 그죠?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런데 이렇게 잔주름 있는 거를 이런 팔자주름 이런 데를 여기다 이렇게 뭘 채우는 거야. 필러도 있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을 만한 정도 아픔이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여자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속에 넣는 것이 되게 다양해지고 속에 넣는 물질들이 굉장히 좀 더 고정되는 그런 물질들을 넣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했다는 금실로 된 거 이거는 이게 지금 부작용이 생겨갖고 전부 다 이거 껍질을 드러내고선 다시 걷어낼 정도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자잘하게 하는 주사 정도는 그냥 맞는데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크림을 좀 바르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크림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이걸 나라 돈으로 사? 처방을 해서. 콧잔등 하나에 콧잔등? 콧잔등은 왜 하려나? 이게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여기가 주름이 코가 이렇게 제일 이상하더라고 나는.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여기가 웃을 때 지금 화면 손에 오르니 코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이렇게 웃을 때 생기고 이게 눈에서부터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를 톡스를 집어넣어 보톡스나 필러를 넣어가지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름이 웃어도 여기 주름이 안 생겨요. 여기 딱딱한 게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던 주름들도 다 고정시키고 팔자도 없애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자꾸 뭘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도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4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40번째 방송은 정청래의 키워드 원소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가스라테 포트미리약. 자, 시원하게 발언하세요. 네. 카스라 테프트 미리약,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1905년인가요? 미국과 일본이 미리약을 했죠. 그렇죠. 카스라 내무대신인가요? 내무대신하고 테프트 미국 육군 장군하고 했는데 세 가지를 미리약을 했습니다. 첫째,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 둘째, 극동의 평화 유지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은 동맹 관계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이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나눠 먹게 한 거죠. 조선은 일본이 먹는다. 그렇죠. 이거였죠. 네. 근데 지금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이것과 흡사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동북아의 중국의 견제를 일본 중심을 하겠다. 그래서 한국에는 사드를 배치하는 거죠. 일본에 배치하지 않고 한국에 배치해. 예. 그리고 미국의 주도 하에서 아니면 힘에 의해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어라. 이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가스라테 포트미리약은 미국과 일본이 비밀스럽게 체결한 건데 네.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하는 거지만 네. 그 뒷배경에 미국의 주도 미국이 있는 거죠. MD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중국 견제용이고 그리고 일본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 협정을 이거 같아요. 오바마 임기 때 빨리 이걸 매듭을 짓자.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가 아마 서둘러서 강요를 한 것 같고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갑자기 체결된 거거든요. 네. 원래 이명박 정권 초기에 이거 하려다가 거센 반발로 물러나서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협정문 전문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하려고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문구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 협정이 1년 계약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1년 유효 기간을 하고 파기하려면 1년 계약 기간 끝나기 90일 전에 통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이게 협정의 목적이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제2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군사 비밀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사 비밀 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 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렇죠. 네. 모든 정보입니다. 그 정보는 비밀 분류를 지니며 1급, 2급 이렇게 지닙니다.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 비밀 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자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 비밀 정보를 다 교환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이. 그렇죠. 네. 그리고 권한 있는 당국자,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칭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 공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군사정보라는 것은 국방부에도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예. 또 외교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국정원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담당하는 당사자만 그 비밀 어떤 걸 넘기는 줄 알아.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간 칸막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군사정보는 호주 등에서는 어떤 정보가 넘어왔는지를 국회에서 검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검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회가. 그러면 국회가 검증을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폐기되고 나서 국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정부가 앞으로 이걸 또다시 추진하면 국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를 그냥 생략한 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혼란을 틈타가지고 급작스럽게 이제 사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미국의 강요였죠. 그러니까 지금 사인하고 나서 지금 미국은 환영입니다. 당연하죠. 중국은 반발이에요. 미국이 원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아예 전투력 불소지, 전투력을 가지면 안 돼요. 최소한 자위권 정도만 가질 수 있고, 침략에 필요한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게 평화헌법이거든요. 근데 아베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 예. 그러니까 침략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는 게 꿈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군국주의의 부활이죠. 요게 날개를 일단 달아주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국방부가 이거 지금 정현만처럼 그 16일 이전하고 후 사진 중에 코가 제일 이상하다고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코가 웃으면 이 코에 중간에 이렇게 등에 이렇게 주름이 지는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주사제도 그렇지만 지금 대리 처방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원병원에서 대통령 되기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후보 시절에 대리 처방했다 그랬는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되고 나서도 차원병원을 2번이나 방문해서 그 길라임이란 이름으로 또 처방을 받았다 그래요. 주사제를 맞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이 아니 후보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 처방했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 주치의도 있고 또 청와대에서 의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치의 거치지 않고 의무실 거치지 않고 그것도 평일날 오후에 맞았다 그러거든요. 평일날 오후에 대통령이 차원병원 가서 왜 맞았을까? 이것도 또 한번. 그 제가 청와대 주치의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주치의한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주사 처방일 경우에 갔겠죠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할 수 없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주치의에서 그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나는 피 같아, 피. 무슨 피야 피는? 피 뽑아가지고 넘어갔죠, 이게 차원병원. 그러니까 그러면 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나오면 안 될 약물 같은 이런 성분이 검출될까봐 저는 대리 처방을 받은 것 같아요. 제 추론은 그래요. 이제 그 줄기세포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줄기세포를 이제 자기 것을 뽑아서 이제 배양을 해가지고 이번에 줄기세포 제가 이번에 국조에서 이제 그걸 지금 깊이 좀 팔 건데 이 줄기세포가 아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병원이 이 관련되는 이런 자기네 그 계열 병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소에서 이 줄기세포를 갖고 다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시황의 불로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모든 처방을 하는 건데 이 줄기세포가 황우석이 한 시대를 농락했던 네. 것 같이 지금
이 차병원이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우석 사태 이후로 줄기세포 연구가 중단됐었는데 그것이 지금 다시 그 허가를 내주고 그게 차병원 허가를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아직 허가가 안 나와서 불법. 네. 불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양을 해서 일본에 차병원을 하나 차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김기춘이 가서 이제 그 주사를 맞고 자기 이제 세포를 떼어서 갖다 배양을 해서 거기서 맞아 갖고 오는 건데 그게 한국의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뭐 줄기세포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뭔가 불법적인 그렇죠.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차병원, 최순실, 황우석, 김기춘까지. 이제 황우석이 이제 차병원하고 연루가 돼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자자한데 제가 이번에 국조에서 그거 한번 밝혀볼게요. 한번 네네.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청와대에서 정영국도 참 깝깝할 것 같아. 매번 사건이 터지니까 매번 그거를 해명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비아그라 결국은 하여튼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청와대에 있다. 그리고 안 쓰게 그것도 갖다가 메꿔놓으면 되는 그렇지 거지. 메꿔놓을 수 있는 그럼.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 뭘까? 그치. 뭘까? 그러니까 미치겠어. 그 요새 동영상 얘기도 소문이 돌고 있잖아요. 그거 뭐지? 그거는 이제 그 정두원 의원이 응. 라디오 나와가지고 아니 뭐 속된 말로 동영상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 진짜로? 그게 나오면 밥을 못 먹을 겁니다. 그건 10년 전에 한 10년 얘기고. 전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소문들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그 많은 약물 처방들이에요. 너무 많아 이거. 너무 많아. 그리고 되게 웃기는 약물로 거는 살아갔나? 이거 봐봐요. 지금 이 리스트들을 보시면요. 다 대통령이 쓰는 거잖아요. 예. 근데 비아그라만 딴 사람이 쓰는 거야? 마늘 주사도 같이 맞아? 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안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무슨 얘기만 나오면은 나와서 막 그 억지로 막 해명을 하면서 더 이상한 일을 부르고 그렇죠. 그랬거든. 이게 네. 사과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렇게 악수를 점점 더 두고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가 이 정부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본인들만 아직 이렇게 심각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촛불 농성을 갖고 주말마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전부 다 이런 의혹들, 이런 약물들, 이런 주사제가 그 세월호 7시간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김기춘 실장이 또 어젠가에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그 7시간 왜 안 물어봤냐 했더니 그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결례가 될까봐 안 물어봤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김기춘이 그 말은 뒤집어서 한다면 뭐 하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 뭐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왜 하필 여기다가 여성이니까 결례란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 대통령 변호사도 여성의 사생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김기춘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체 말을 못 꺼내겠다잖아. 그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는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여성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나는 못 결례. 물어봤다. 그렇지. 이거잖아. 알고 다 있는 이제 거지, 김기춘은. 연결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도 불러서 수사를 하면 김기춘도 대단한 사람이 돼. 네. 요새 그 일대기 나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인간이 돼. 포레스트 검프라 그러잖아요. 안 빠지는 데가 없다고 한국 현대사에. 나쁜 검프. 그 나쁜 물의 검프. 그래요. 네,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줄기세포 이야기까지 했는데 다른 얘기 해볼까요? 키워드 분석 끝났죠? 네. 비아그라 키워드 분석. 비아그라에 이어서 패러디가 또 요즘 오늘부터 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하야하그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 온갖 패러디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청와대를 비우그라. 청와대를 비우그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요즘 그 촛불 집회 나가면 사람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보수하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이 보수, 제 남편 같은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면 그냥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박근혜가 이럴 줄은 몰랐다. 다 돌아섰는데. 다 들었었죠. 다 돌아섰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다시 저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하나 잘 끌고 와야 되는데. 예, 근데 확실히 좀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뭐 집에 전화하거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바꿨는데 우리한테는 온 게 아니에요. 오질 않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뭔가 노력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이미지의 스케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는 거지.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이런 거 좀 공부 좀 하라 그래요. 제가 하만에 내려갔잖아요. 하만에 근데 저한테 차를 가지고 나오신 옛날에 그 노사모 회원 건배라는 분이 있는데 아이디 그분이 황칠 샴푸를 한대요. 판매를 하는데 머리카락 난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모델로 했나 뭐 했나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걸어놨대요. 브루셔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번 사건 딱 터지니까 왜 박근혜 꼴도 보기 싫은데 그 경상남도잖아요. 치우라고 해서 치웠대요. 근데 대부분 잘 치웠다. 그러고 한두 명 정도 지나가면서 그거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도 가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그렇죠. 돌변을 했어. 근데 어쨌든 저 손혜원 말처럼 새누리당에서 누가 또 괜찮은 대안이 올라오면 또 그쪽을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던 그 보수층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창피한 거야, 보수가. 창피한 거야. 네. 그리고 웬만큼 본인들이 생각할 때 무슨 쪽팔린 거야 너무. 네. 그러니까 그럴싸한 사람이라거나 뭐 학벌이 있거나 네. 아니면 무슨 엘리트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해먹었으면 되는데 무슨 호스트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뭐 무당 비스무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농락당했다고 하니까 네.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막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당을 지지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밌는, 요즘에 이제 제가 정치권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이름 짓는 일을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디자인 하는 일은 디렉션을 좀 하지만은. 근데 이름을 하나를 제가 지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PPL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간접 광고. 간접 광고. 근데 그 PPL이 뭐의 약자게? 모르겠어요. 앞에 P는 프로덕트고요. 네. 뒤에 거는 플레이스먼트야. 여기다 놓는 거야. 네. 이 프로덕트를 놓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걸 보고 내가 이걸 얘기하지 않지만 얘를 보고 이 제품을 먹고 싶게 만드는 거지. 파파이스에서 PPL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PPL의 이름을 내가 앞에 부분을 바꿨어. 뭐로? 프레지던트. 플레이스먼트. PPL. 이 인간이 다니면서 늘품 제조가고, 응? 에콜 빼랑디 가고, 그 차한택이 가는 데마다, 최순실이 가는 데마다 줄기세포 쓰레면 쓰고, 그렇죠. 이게 완전히 프레지던트 플레이스먼트야. PPL을 그래서 그 황칠 샴푸 거기도 갔구나.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최순실이 가려면 다 가는 거야. 예, 쓰레면 그렇죠. 다 쓰고. 예.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최순실 빌딩 6층에 옷을 만들고 있었대. 내 후배들이랑 몇 사람이 같이. 근데 최순실이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넣어놓고 박근혜 옷을 만들어 달라고. 네. 근데 내가 그 가격을 알았어. 30만 원 미만. 자기는 명품 걸치고. 근데 거기서 또 삥 뜯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옷을 한 벌에 그 30만 원 아래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하려고 그러다가 단가가 안 맞아서 못했대요. 자기네는 비싼 원단을 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 한 번밖에 못 입는다. 자주 못 입기 때문에 그냥 30만 원 미만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걔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 그리고는 분명히 그 최순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품들을 옥션에다 내가 팔아먹었다네. 유경수. 유경수에서. 예, 유경수.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옷이 한 번밖에 안 입거든요. 항상 또 입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처음에 옷 논란이 다 됐을 좀 때. 팔았을 것 같아. 네, 누구한테. 논란이 됐을 때, 그 최순실가 직접 지갑에서 꺼냈잖아요, 5만원짜리.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박 대통령이 낸 거라 그랬거든요. 그럼 박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주고, 뭐 그렇게 했는 것일 수도 있고. 30만 원 이하짜리로, 그러니까 늘 다른 걸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돼. 근데 그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은 다 늘 다른 걸 입어야 되나? 그러게 말이야. 똑같이 입고 같은 되는데. 옷도 많이 입고 나오던데. 잘 안 입었던 입었어요. 거? 거의 잘 아니야, 안 입었어요. 그 스타일만 비슷하지. 그게 다 어떻게 다 달라요. 달라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는데, 범교텔레콤 광고입니다. 휴대전화 필요하신 분은 범교텔레콤으로 연락하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비아그라. 네. 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자료에 따라서 경향신문이 특종했죠.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를 구입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비아그라정, 88정, 364개. 어이구, 많이도 구입했어. 364개예요? 예. 라이넥스 멜스몬주 태반주사 200개, 하시파켄시주 감초주사 100개, 프루설타민주 마늘주사 50개, 루치온주 백옥주사 60개, 타미폴 등 비타민 주사제 1080개, 대한리도카인 염삼염수화물 등 4종, 이거 마취제인데 180개. 많기도 하다. 네.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비아그라가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그렇죠. 협상 파트너잖아요. 일본은 국방부가 없어요. 자위대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국방부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고 같은 레벨에서 지금 협상을 하거나 협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국방부를 인정해주는 꼴이에요. 예. 자, 그래, 또 하나 예.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모든 형태, 모든 내용의 군사 비밀 정보가 넘어가요, 북한에. 일본에. 넘어가는데 만약에 이번에 독도에서 독도 방위 훈련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독도를 가지고 지금도 자기네 땅이나 우기잖아요. 독도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독도 방위 관련 군사 비밀도 일본이 알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매국 협정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이 국정교과서랑 사드도 진행 그냥 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막무가내식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협정을 하는 걸 보면 이 진짜 도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11월 말이지 이 국정교과서거든요.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한테도 이거 진행하시면 아마 이 전국이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촛불을 횃불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분들도 되게 망설이고 지금 이것을 홀드를 할 것이냐 연기를 할 것이냐 일단 보류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협정을 보니까 그냥 갈 것 같아요. 예. 아니,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했어요. 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7월 말에 국정교과서 협정은 이미 체결이 된 거예요. 아유 어제 했죠. 근데 이게 그 국정교과서가 11월 말이에요. 말에 공표를 하고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건데 저는 이거 시행하면은 진짜 박근혜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나는. 좀 더 얘기하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다음에 전시작전 통제권 이것도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익에 맞게 지금 움직이는데 그 일환으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일본하고 한국하고 니네 체결해. 예. 그래서 강요해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사드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사드를 빨리 하려고 사드가 MD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드 한일 군사보호협정 다 같은 걸로 MD 체제를 묶으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냉전,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대결을 또 할 수도 하는 있는 거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되고 박근혜가 지금 이렇게 탄핵에 몰리면서도 이걸 그냥 하려고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저는 여기서 아직도 자기들이 지금 세워놓은 그 스케줄대로 바꾸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마 탄핵이고 뭐고 제가 보기에는 이 군중들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협정은 미국과 일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우리나라에게 도움될 거 별로 없다. 도움될 게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없고 지금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거에 2배 이상의 중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경제보복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지금 엊그제 연예인들도. 지금 그 중국에서 한류 드라마 안 튼다 그래가지고 엔터주가 지금 폭락했습니다. 폭락했어. 뭐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자꾸 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거 또 여기서 또 협정 또 비공개로 해가지고 기자들이 또 항의하더라고. 그러니까 카메라 내려놓고 멋있더라고 기자들. 그런 멋있죠? 거. 요새 예. 기자들도 이제 아주 그냥 한성깔들 나왔어요, 다들. 그런 일도 있었고. 자, 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세요? 할 말 많으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어쨌든 1년 정도 이제 이게 비준이 되니까 또 체결하려면 1년 뒤에 체결해야 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90일 1년 다시 체결을 하기 90일 전에 이 조항 없애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없애버리면 파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권을 교체해서 이거 파기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파기하면 되는 거고 1년 뒤에 국정교과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저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지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다면 저는 연기를 하거나 지금 이걸 홀드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촛불 전국에서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내놓았을 때는 이거는 걷잡을 수 더 없는 타오르겠죠. 이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이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없을 거라고 2판 봐요. 4판 막가파로 하는 거 그건 같아요. 막가박 같아요. 근데 지금 국정교과서는 정말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근데 본인은 걱정돼요. 더 이상 떨어질 지지율도 없고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보수 좀 결집해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닐까 결집이 싶어요. 어떻게 돼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 안에서. 그러니까 지지율을 자기가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저런 걸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지금 근데 난 지금 보수 지지율 보니까 난 너무 속상해 죽겠는 게 우리한테는 안 오잖아요 지금. 공중에 떠 있잖아. 이걸 떠있죠. 잡아야 되거든요 이걸.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탄핵을 벌써 사람들이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예. 와서 탄핵이라고 우리가 탄핵을 정했다고 이제 와서 얘기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도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벌써 촛불 집회에서 몇 번씩 전부 다 탄핵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당론을 탄핵을 정했다.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 한 있다. 발만 앞서서 가면 사람들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도 있고 하는데 이번이 쉽지가 사실은 않네요. 뭐 기회인 거죠. PK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사실은 많이 이제 땡겨온 거고, 이번에 그 철옹서 같은 TK가 박 대통령 또 새누리당 지지율이 무너졌으니까, 아직 그쪽이 무너진 쪽이 더민주로 오진 않고 있는데, 조금 더 해가서 이제 더민주로 오도록. 더민주가 그걸